네, 다시 한번 여러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계속 좀 비가 오는 날인데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편안하게 저녁 시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6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또 수익도 두둑히 챙겨 가셔야 되겠죠. 너튜브로 들어오셔서 머니투데이 방송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실 수 있고 궁금증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빠르게 포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트렌드다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투자클럽 김인주 위원님께서 가져온 주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그런 거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지수가 대놓고 미러를 즐기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딱 붙어 있고 커플링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하영 위원님과 또 얘기를 나눴듯이요. 네,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향후 증시 방향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죠. 김민주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삼성전자와의 어떤 코스피의 연계성 이 부분을 어제 조금 분석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마침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또 이게 좀 이슈가 됐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봤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코스피 지수의 고점이 1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고점도 1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그동안은 많은 뭐 소비주도 돌았고 2차 전지 돌았고 철강주, 원자재 관련주 돌았고 이렇게 순환매적인 어떤 시세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수 자체는 박스권에서 행보 등락을 했단 말이죠. 그 시점이 이제 1월 고점부터였고요. 삼성전자 역시 1월 고점 이후에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를 거쳐왔단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 시장의 등락에 있어서 향후 방향성의 키는 삼성전자가 지고 있다. 이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어떤 등락을 우리가 관찰해서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는 뭐 조정을 보이더라도 역시 뭐 주도 시세군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5월에 수출에서도 확인됐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였는데 그 효자는 무엇보다도 우선은 반도체였죠. 그리고 5G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이 이제 채택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5G 스마트폰 쪽에 반도체 용량이 증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는 GPU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게임이나 어떤 서버 쪽, 또 자동차용 이런 쪽에서 펜리스 업체나 그다음에 펜 라이트 업체 이런 쪽이 늘어나면서 지금 파운드리 쪽 성장을 비롯해 갖고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시장 주도력,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 키는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2023년까지는 반도체가 성장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2025년까지도 반도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급 과잉 문제죠. 무엇보다도 반도체는 이 공급 과잉 문제를 잘 극복을 해 나간다면 2025년 그렇지 못하다면 2023년 정도까지는 반도체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시장을 좀 우리가 체크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지수 안에서 삼성전자가 오르고 내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어떻게 증시를 좌우하냐가 더 지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의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들, 파운드리 시장이나 이제 공급 과잉 문제를 잘 해결만 한다면 조금 더 미래는 밝을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하영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의 대표적인 두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시총이 전체 시총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앞선 1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지수 자체는 다시금 이제 종가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임박해 있는 그런 지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월 고점 이후에 거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그 주가 회복이 지수 대비 좀 더
좀 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 같은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시장의 이런 순환 파동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 상승 자리를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점에서의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고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급락시킬 만한 그 같은 악재 요소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연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부분들이 빈자리를 채웠던 것이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죠. 우리가 2분기 기저효과로 인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그와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들의 이러한 흐름들이 많이 강세를 보여줬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같은 반도체 그간에 먼저 주도주였던 그런 부분들의 빈자리를 민감주들이 채워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경기 뭐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또 소비주들의 움직임도 유통주들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이제 6월달 다음 주에는 또 동시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만기 포지션에 따른 부분들로 가장 수월하게 지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시총의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같은 부분들의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외인들의 집중 매수 그리고 기관들까지 반응을 하면서 같이 좀 상승 자리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앞서서 앵커에서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 같은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호재성 뉴스도 나온 그런 흐름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냥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한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같은 섹터 외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분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그러면 다시금 이 같은 기술주들이 움직임들이 살아나면서 시장의 대장을 좀 탈환할 것인가 여부가 좀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로 움직일수록 그리고 3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이 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2월 말부터 이 미국 한파로 인해서 좀 그 생산이 좀 중단됐던 오스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가동 이후에 이제 생산 부분들이 2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봤을 때 6월부터는 정상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투자가 급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우리 시장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증시에서는 지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이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꿈을 먹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만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완성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이런 폭발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이러가 뭐 2차 전지라던가 그리고 우리 전기차 그죠? 그리고 뭐 로봇 이런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들이 이 반도체 부분들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같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23년까지의 이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속도가 깨지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듯이 제가 제2의 바이오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 정부에서도 우리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수익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이 AI 강국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를 집중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AI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이 비메모리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뭐 2020년에 8% 그리고 2030년까지는 30% 이상 급증, 그야말로 급격한 성장세를 이룰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리가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점차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발목을 잡았고 단기 상승 과열에 대한 부분들이 차익 매물로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오히려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주가 흐름들을 만들게 되었고 또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소비 시즌이 되고 그리고 경제 정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자동차 그리고 또 전자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가를 하는 그런 시점인데 당연히 거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정상화와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소비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단기 파동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이런 만기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포지션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격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눌림을 이용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크게 관심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주목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그동안에 질문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웠던 부분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막 8만 원 아래로 막 떨어졌을 때 이거 과연 정말 10만 전자가 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8만 원 아래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이때 좀 매집을 좀 해봐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또 자금이 또 그렇게 넉넉치는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신반전자라는 부분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 기간이 또 오래 걸릴 것인가 또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또 매수하는 부분도 괜찮은가라는 측면도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지수를 등락을 시키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물로 이제 등락을 시키거든요. 그 비차익 프로그램물의 또 핵심은 삼성전자고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지만 비차익은 코스피에서 마이너스로 끝났단 말이죠. 매물로 나오면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붙고 비차익 쪽으로 매수가 붙고 이런 어떤 형태였다면은 어떤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지만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서 분위기는 좋았지만은 막상 비차익 프로그램물은 오늘 순매도에서 마감됐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오늘의 상승이 좋기는 하지만 이 상승이 재상승의 시작이다. 라고는 아직 섣부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갖다 놓고 언제 올라가느냐, 뭐 추가 매수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고점에서 좀 물려 있는 분들이에요. 아쉽지만 그래서 고점에서 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손실이니까 이게 언제 회복되나 이런 기대감이 좀 컸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메이저들은 특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가를 다이렉트로 상승시키기보다는 이러한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즉 속도를 어느 정도는 좀 조절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물론 오늘 상승의 분위기에서 좀 제가 물을 좀 흐리는 것 같지만 10만 원으로의 어떤 뭐 속도감 있게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갈 것이다. 너무 가파르게 오를 것은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주셨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또 하나의 그 키포인트가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사면에 관련한 소식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언급을 했죠. 좀 기류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때는 장수를 감옥에서 뭐 꺼냈어야 된다라는 뭐 말까지 있다고 하는데 사면이 된다라고 해도 뭐 이미 투자 관련 결정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사면이 안 된다고 해도 뭐 문제가 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면이 또 된다 안 된다 해도 또 지금껏 잘해왔길래 또 주가가 급락할까도 싶고 사면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은 단기 긍정성은 가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장기로 놓고 봤을 때는 큰 그 바닥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구속 소식이 됐을 때 삼성전자가 급락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미 그 같은 단기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 같은 부분들의 여론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단기 모멘텀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 같은 부분에서 단기 슈팅이 나오면 한번 챙겼다가 또 눌리면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 다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갈 구간이지 거기를 쫓아서 움직일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같은 기대감보다는 우리가 중장기 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로 조금 모아볼 지점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가장 수월하게 증시를 올리는 부분들은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들 삼성전자에 매수가 몰리는 것은 나쁘지 않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별 종목으로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삼성전자가 대장주 탈환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혹시 삼성전자와 또 파생돼서 아까 이하윤 의원님은 말씀을 주셨
하셨지만 김인주 위원님께도 똑같은 질문으로 이 반도체와 관련한 좀 파생된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장비 투자가 지금 1위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그 모멘텀을 받지 않는 좀 좋은 종목들을 지금 좀 보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장비 쪽보다는 좀 파운드리 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어떤 그 연평균 성장률을 보니까 반도체 전체 연평균 성장률이 4% 정도예요. 근데 파운드리 쪽은 10%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체 평균을 넘어서는 성장을 파운드리 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 쪽에서 물론 지금 당장이냐 아니냐의 문제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조종시 좀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이런 종목들로는 대체로 제 개인적으로는 DB 하이텍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 이런 펜립스 업체죠. 그리고 네페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이들 종목들을 좀 보려고는 하는데 오늘 이후에 그대로 매수냐 아니면은 좀 더 타이밍을 기다려서 좀 분할로 접근하느냐 이런 어떤 타이밍의 문제를 좀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장비주들도 좋지만 김민주 위원님께서는 파운드리 쪽을 눈여겨 보시는 편이세요. DB 하이텍과 이제 어보브 반도체를 꼽아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좀 바로 매수가 가능하느냐 타이밍의 문제가 아마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종목임은 또 확실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너튜브에 가장 궁금하신 점이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는 점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내일 우리 시장에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이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지수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수 상단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 같은 부분들 사실 이유 자체는 후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빠져야 될 지점에서 빠지는 구간이지만 그 같은 분야에서 구실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고점이기 때문에 마냥 움직이는 시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상승해서는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 증시가 다시금 이제 3,250선 근접을 하면서 종가상 최고치를 지금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1월 달에 만들어놨던 대형의 매물들 이런 부분들이 쌓여있는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만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변동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고점에 대한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또 금요일 효과라고 해서 주말 이전에 어느 정도 좀 소강 국면에 진입을 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일 지수가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보다 우리가 종목 부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코스피가 오늘까지 6일째 상승했고요. 이제 코스닥도 990입니다. 근데 계속 올랐기 때문에 명분이 될 수 있겠네요. 내일 좀 쉬어가는 명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종가상 최고점에서 지금 미증시에 약간 눌리는 부분, 또 자연스럽게 또 쌓였던 이런 물량들은 좀 덜어갈 수 있는 부분, 또 다음 주에 만기일이라는 점도 좀 불확실성 가지고 있는 점, 또 내일도 금요일이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트렌드다에서 위원님들의 불꽃 튀는 썰전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고 마지막 유망주 클래스로 넘어가겠습니다.